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산 진로컨설팅의 심산 원장입니다. 오늘은 부성 인묘가 되면 이혼을 해야 하나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주명리학용어로 부성 인묘라고 했죠. 제가 칠판에 표기를 해뒀는데요. 부성 인묘. 보통 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 부자를 써서 남편을 의미하죠. 여자에게는 남편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는 관성인묘라고 하는데요. 제가 칠판에 표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성. 자, 육친용어로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과 편관을 의미합니다. 자, 보통 이제 여자 사주에는 부성인묘라고도 하고 관성인묘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남자 사주에는 그냥 관성인묘. 자, 그러면 오늘은 부성인묘에 대한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사주에서 남편이나 직장이 이렇게 인묘지에 들 때, 그러니까 여자 사주의 관성은 남자를 의미하죠. 남편이라든가 남자. 그 다음에 직업을 의미하죠. 관성은. 그 다음에 명예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남자 사주에서 관성은 직업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관성, 자식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명예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의 포인트는 부성인묘이기 때문에 여자분의 사주에 이 관성의 동태를 잘 보면 본인의 사주나 가족의 사주가 부성인묘인가 아닌가를 뚜렷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부성인묘가 되는 사주는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바로 연, 월, 일, 시 중에서 일지가 인묘될 때가 가장 부작용이 큽니다. 그러니까 부성인묘가 되면 뭡니까? 남편이 묘지에 드는 거니까 이혼을 할 수도 있고 사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남편이 직장을 잘 다니다가 명예퇴직이나 실직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 남편과 아내, 배우자 관계에 부작용이 있는데 일지가 인묘가 되면은 그야말로 뭐 부부 갈등, 불화를 넘어서 뭐 별거라든가 이혼 이렇게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지가 부작용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는 월지, 그 다음에는 시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연지. 연지가 인묘가 되면, 연지가 부성인묘가 될 경우에는 그 부작용이 미미합니다. 크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신산멘토의 강의의 포인트는 부성인묘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많다라는 겁니다. 부성인묘가 되려면 반드시 4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이 4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갖췄을 때 비로소 부성인묘가 돼서 배우자 이혼이라든가 사별이라든가 남편의 실직이라든가 이렇게 부작용이 크게 일어납니다. 자, 4가지 조건 중에서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일단 일지가 관성의 묘진 일주가 5개가 있습니다. 제가 칠판에 한번 표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병진일주가 있죠. 병진일주. 자, 병진일주가 있습니다. 병진일주. 경술일주가 있죠. 병진일주가 있고 경술일주가 있고, 그 다음에 을축일주가 있죠. 을축일주. 그 다음에 기미일주. 마지막에 임술일주. 자, 이렇게 5개 일주, 육식갑자 중에서 병술, 경술, 을축, 기미, 임술, 이 5개 일주가 바로 일지가 이 지지, 진술축미, 인묘라든가 묘지라든가 고지는 진술축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지가 바로 관고다, 관의 관성의 묘지라는 겁니다. 일단은 요 일주가 가장 이 부성인묘가 될 확률이 높은 일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이 일주를 가졌다고 해서 이 일주만으로 부성인묘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부성인묘가 성립되려면 두 번째 조건은 이 일주들이 천간에 연, 월, 일시 천간에 반드시 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관성, 정관과 평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병진 일주의 관성이면 임계수지요. 천간에 임수나 계수가 있어야 된다. 천간에 임수나 계수, 병화일주의 관성인 임수나 계수가 천간, 연, 월, 시 천간에 임수나 계수가 있어야만 그때 비로소 이 관성의 묘지가 요 진토지요. 진토는 수의 고지죠. 예, 수의 창고기 때문에. 그러면 이 경술일주는 천간에 관성이 뭡니까? 병화와 정화가 있어야 돼. 병화나 정화가 천간, 연, 월, 시 어디엔가 천간에 병화나 정화가 있어야 바로 그때 이 술토가 묘지가 되지요. 이 화고가 되지요. 이노술 삼합의 묘지가 되지요. 예. 그러면 을축일주는 천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을축일주의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지요. 경금이라든가 신금이 천간에 연, 월, 시 천간에 어디엔가 이 경금이나 신금이 있어야 경금, 신금 이 금의 고지는 축이지요. 사일축 금이니까 생황묘지 중에서 금의 고지가 되지. 그 다음에 기미일주는 어떻게 됩니까? 기미일주는 간목이나 을목이 천간에 있으면 관성이 되지요. 목극토로에서 기미일주가 예를 들어서 간목이나 을목이 천간에 있으면 이 미토는 목의 고지지요. 해묘미 삼합의 그 묘지니까 기토일간 기미일주 중에서 천간에 간목이나 을목이 있는 분이 부성인묘가 성립이 됩니다. 자, 마지막에 이 임술일주는 뭡니까? 무기토지요. 무토라든가 기토가 토국수 정관평관이 되지요. 그러면서 이 토의 합토등법에 의해서 요게 술이 인호술 삼합. 그래서 이 간성의 묘지가 되죠. 그래서 요 5개 일주가 천간에 이와 같이 관성이 있을 때 비로소 부성인묘 이게 성립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이제 세 번째 조건은 본인 사주의 관성이 약하거나 본인 사주의 관성이 고립되어 있거나 그 다음에 본인 사주의 관성이 형충이 되거나 이런 운에는 부작용이 매우 큽니다. 그야말로 별거를 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하거나 남편이 실직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직업이 이 관성은 본인의 직업도 되기 때문에 본인이 직장에서 이직을 한다라든가 직장에서 어떤 관제구설수라든가 아주 스트레스를 받게 되지요. 부성이면은 남편도 문제지만 직업 본인의 직장이 흔들립니다. 직업이 흔들린다는 얘기죠. 반대로 관성의 힘이 강하다 본인 사주에. 그 다음에 형충이 없다. 관성의 형충이 없다. 그리고 고립이 되지 않다. 관성이 고립되어 있지 않고 관성이 튼튼하다. 신앙관항하다. 이렇게 되면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조건입니다. 자, 내 사주뿐만 아니라 이 부성인묘라든가 재성인묘라든가 관성인묘는 배우자 사주와 함께 봐야 됩니다. 만일 배우자 사주가 신앙재관항하다. 신앙관항하거든가 신앙재관항 일간의 뿌리가 있고 재관의 뿌리가 있고 그러면서 중화된 사주 목화토금수 오행과 일친이 중화된 사주 그러면서 수화기재 조도 잘 맞으면 부작용이 최소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를 볼 때는 본인 혼자만 보면 안 되고
반드시 배우자 2명이라든가 가족과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부성인묘는 천간에 간성이 있으면 작용력, 부작용이 큽니다. 천간에 간성이 없으면 운에서 이제 간성운이 올 때, 아니면 일지에서 인묘운이 올 때, 대운, 세운, 월운, 이때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원국의 관성이 있을 때가 크지, 원국의 관성이 없을 때는 부성인묘의 부작용이 적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주 원국과 대운과 세운과 월은 여기에서 이 인묘운이 거듭되면, 예를 들어서 병진 일주 이런 경우가 이 임수나 개수가 천간에 있는 분이 이 진토가 대운에도 오고 원국에도 있고, 아니면 세운에서도 진토가 거듭 올 때, 이럴 때는 부작용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부작용.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부성인묘니까 여자분의 사주에 다음과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칠판에 표기를 할 텐데요. 이런 경우가 바로 부성인묘, 오리지널 부성인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배우자 불화나 이혼수가 높다고 보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간목, 을목, 일주가 있습니다. 간목, 을목, 일주가 있습니다. 일주에서 간목, 일주, 목일주라고 하죠. 이 간목, 을목, 일주 중에서 신축이 사주 원국에 있는 경우, 신축, 간목, 일간, 을목, 일간, 사주, 연, 월, 시 어디엔가 신축이 있으면, 간목, 을목, 일간에게 신금은 관성이죠. 정관이죠. 그런데 이 축도는 관의 고지이기 때문에, 관의 묘지이기 때문에 관성이 인묘되지요. 그래서 간목, 을목, 일간 중에서 신축을 사주에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바로 부성인묘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배우자 사이에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직장도, 직장 이직이라든가 직업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병정화 일주가 있습니다. 병화와 정화 일주,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임진, 연, 월, 시에 임진이 있는 경우, 병정화 일주이면서 사주 어디엔가 임진이 있으면 부성인묘다. 왜냐? 병화, 정화의 관성은 수지요. 수, 임수나 개수. 관성이 수의 고, 묘지에 들었지요. 인묘됐지요. 관성이 묘지에 들었다. 병정화 일주 중에 임진이 있으면 부성인묘가 성립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기토 일주로 갑니다. 무토나 기토 일주. 무토나 기토 일주는 사주 원국에 을미가 있는 경우, 을미가 있는 경우가 부성인묘가 됩니다. 왜냐하면 을목은 무기토 일간의 정평관, 관성이지요. 목극토를 하니까 관성이, 을목이 묘지지요. 간목, 을목은 해묘미, 이게 목의 묘지가 되기 때문에 무기토 일간 중에 을미가 사주에 있으면 어김없이 이게 오리지널 부성입니다. 그 다음에 경신금 일주로 갑니다. 경신금, 경금이나 신금 일주 중에서 사주 원국에 병수를 가지고 있는 병수. 자, 본인이나 가족 사주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경금이나 신금 일주에 병화나 정화는 간성이지요. 하급금을 하니까. 간성이, 병화가 술토는 인묘지요.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임계수일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수나 계수일간이 있습니다. 자, 임수나 계수일간은 사주원국에 무술이 있을 경우에 임계수일간의 관성이 무토나 기토지요. 관성이지요. 토국수하니까 이 관성 무토가 술토 인묘지에, 병화도 술토, 무토도 술토가 인묘작용을 하죠. 인모작용. 그래서 이 위에 같은 경우와 이 아래와 같은 이런 두 가지 경우를 오리지널 부성인묘라고 합니다. 이혼 가능성,
배우자 불화, 직장 불안, 직장 스트레스, 이게 다른 일주보다 많은데요. 이렇게 부성인묘가 된다 손 치더라도 이혼을 하지 않고 잘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문사주를 하나 보시면 좌측 상단에 요 사주가 신의 을미, 무신, 병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자 이렇게 무기토일간에, 일간이 무기토일간이지요. 무기토일간에 을미가 있지요. 을미가 있습니다. 무기토일간에 을미가 있으면 부성인묘입니다. 부성인묘. 자, 목국토 정관이 묘지에, 이 미토는 목, 해, 묘, 미, 삼합의 묘지지요. 자, 그러면 이것이 부성인묘가 성립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혼을 하지 않고 오손도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사주 원국의 오행구족격이죠. 목화토금수 오행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두 번째는 조우도 맞지요. 미월생의 뜨거운 삼복도에 태어났는데 해수와 그 다음에 진토가 조우를 해결해 주지요. 조우가 맞은 오행구족격에 천간에 각기 다른 오행이 통근을 하고 있죠. 신금은 신금이라고 하는 제왕지, 을목은 해수, 미중을목, 진중을목에 뿌리를 3개씩이나 가지고 있죠. 간성이 튼튼하지요. 그 다음에 무토도 해중무토, 미토 뿌리를 내리고 있죠. 신중무토, 진토, 연월일시에 모두 일간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신앙관왕사주다. 그 다음에 병화도 미월에 병화니까 상당히 튼튼한 뿌리를 가지고 있죠. 인성이 튼튼하죠. 이렇게 오행구족격, 그 다음에 통근, 투간투칠이 완벽히 되어 있고, 특히 신앙관왕, 일간과 관성이 강할 때는 부성인묘가 되더라도 부부 관계에, 물론 부성인묘도 되고 예를 들어서 상관정관도 되죠. 토생금, 상관정관이 되더라도 이 상관의 뿌리도 있고 정관의 뿌리도 튼튼하지요. 대등할 경우에는 참고 견디며 서로 이해하고 충분히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미토 위에 을목이 있기 때문에 약간 조열하긴 하지만 수생목이 되지요. 그 다음에 을목의 뿌리가 미중을목에 진중을목에 충분히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저 관성은 함부로 상관이 때릴 수도 없고, 부성인묘라고 해서 단 주의할 것은 이 미토가 오는 대운이나 미토가 오는 세운, 미토가 오는 월운, 미토가 오는 일진이 거듭될 때, 미토가 지지해서 올 때, 아니면 그 상관정관이 될 때, 을목과 신금이 올 때는 한 발씩 양보해서 부부간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한 발 물러나서 이렇게 서로서 양보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성인묘, 보통 부성인묘가 되면 무조건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적을 써야 된다. 아니면 억지 계명을 이렇게 유도하면서 겁을 주는 혹세무민하는 이 사이비 술사들에게 끄달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사주와 내 가족의 사주는 내가 실력을 키워서 이 사주 명리학을 배워서 스스로 볼 줄 아는, 나와 내 가족 사주 정도는 볼 줄 아는 그 실력을 갖추면 이 혹세무민하는 사이비 술사에 얽매이지도 않고 끄달리지도 않고 아주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멋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주 상담이나 이런 걸 할 때 어떤 이런 용어라든가 상문살, 조객살이 와서 누가 죽는다, 가족 중에 자식이 죽는다, 남편이 죽는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과거에 고루하고 고리타분한 명리시대가 아니라 첨단과학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개강살, 백호살이 온다고 해서 가족이 죽거나 이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 인간의 질량이
급행참한 고질량의 사제죠. 이런 시대에는 내 사주, 내 가족 사주, 내가 볼 수 있는 정도의 정확한 실력을 기르면 사주 증후군에 걸리지 않고 어떤 누구의 말에도 끄달리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성인묘, 관성인묘, 다음에는 이제 재성인묘에 대해서 강의도 해드릴 텐데요. 예, 어떤 용어에 끄달리거나 사주 증후군에 빠지면 불행해집니다. 미래는 이 사주보다 질량, 자신이 갖춘 질량과 내공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단히 마구잡침의 자세로 절차탁마해서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예, 그러면 아주 당당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심사원장에 부성인묘가 되면 이혼해야 되나?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